안녕하세요. 테타리코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고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OTT, 제가 구독하고 있는 OTT 중에 하나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이제 구독료가 어떻게 되는지, 할인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작품은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봤던 작품들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 아니면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디즈니 플러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이패드로 정리를 따로 하긴 했지만 내용 같은 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우스 소리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나긴 하는데 좀 더 격하게 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구독료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겠죠? 구독료랑 이제 컨텐츠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구독료는 월 9,900원. 월 단위로 구독을 하면은 9,900원이고 이제 1년 단위로 구독을 하시면은 99,000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디즈니 플러스가 무료 체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료 체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이 없어졌고 이제 총 4대 동시 시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른 OTT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제가 알기로는 티빙이나 웨이브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구독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몇 대가 시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화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아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월 9,900원에 총 4대 동시 시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할인이 이제 9월 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9월 6일부터 9월 21일 오후 3시 59분까지 1년에 58,900원에 이제 구독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신규 가입자랑 현재 유효한 멤버십이 없는 재구독자 분들은 이제 이 기간 내에 연간 구독을 하시면 58,900원, 이제 평소에 연 99,000원보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디즈니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디즈니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이렌 오더로 이벤트 대상 음료나 푸드 주문 시 디즈니 플러스 7일 이용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이용권은 이제 10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거는 이제 스타벅스 홈페이지 어플 있으시면 어플에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하시니 디즈니 플러스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나 케이크 드실 분 있으시면은 사이렌 오더로 시키셔서 7일 동안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료 같은 거나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OTT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카테고리가 크게 이제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6개가 이제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 작품들, 미키마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도날드 덕, 그리고 90년대 베이비들은 아시다시피 오리지널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인어공주, 백설공주,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런 것들도 다 있고 뭐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라푼젤, 뭐 엔칸토, 겨울왕국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 관련 컨텐츠들은 다 디즈니 카테고리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은데 대부분 아는 내용이 많은 거죠. 성인들은 아는 내용이 많을 거고 애기들은 이제 볼 것들이 많은 거죠. 성인들은 이제 뭐 어렸을 때 봤었던 것들을 또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디즈니 플러스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리마스터 된 것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 연식이 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디즈니 쪽에서 리마스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고화질로 볼 수 있게 나와 있고요. 디즈니에서 이제 만화 말고도 디즈니 채널에서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이스쿨 뮤지컬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하이스쿨 뮤지컬이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겠죠? 저도 아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이스쿨 뮤지컬이 이제 언제 나온 거냐. 이게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이 1편이 2006년도에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거는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 1, 2, 3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뮤지컬 1, 하이스쿨 뮤지컬 2, 뭐 하이스쿨 뮤지컬 졸업반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인기가 아주 좋은지 요즘 버전으로도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이 원래는 영화로 해서 1, 2, 3편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시즌 4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주인공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풀린 그러니까 뮤지컬 시리즈 드라마로 나온 하이스쿨 뮤지컬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바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인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다 아시나요? 요즘에 한참 요즘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한참 이제 잘 뜨고 있는 가수인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뭐 뱀파이어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이런 유명한 노래들을 이제 낸 그 가수가 나오는 시리즈고요. 이게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채널에서 만든 시리즈들도 이제 디즈니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걸 이제 저 사촌 동생은 잘 알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저랑 10살이 차이 나가지고 얘는 이제 어렸을 때 본 게 디센던츠이지 않을까요? 얘 세대가 봤던 디센던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센던츠는 이제 디즈니의 악당들 있잖아요. 악당들의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밌다고 하는데 이거는 봐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재밌다고 하는 거 보면 뭐 재밌겠죠? 그래서 디즈니 카테고리에서는 뭐 디즈니 뭐 만화 영화들 디즈니 채널에서 만든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즈니 카테고리 중에 이제 픽사. 이제 원래는 픽사가 디즈니 게 아니었는데 먹혔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 유명한 것들 뭐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벅스라이프, 뭐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놓친 것들은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픽사 같은 경우에는 단편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멘탈에서도 단편이 같이 껴있었죠. 그 더그의 특별한 임무였나? 더그의 일상 해가지고 칼의 데이트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이렇게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분들은 이제 단편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면은 장편을 만들기엔 좀 어렵고 과제 같은 건 이제 단편으로 이제 출품을 하니까 공부할 것도 저는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블 카테고리에는 너무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 디즈니나 픽사나 마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다들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CU 유니버스 이제 페이즈 1, 2, 3, 4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막 IMAX 인핸스드 해가지고 좀 더 큰 비율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블이 이제 원래는 디즈니 플러스 생기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디펜더스를 만들려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 하여튼 이게 이제 저는 넷플릭스에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게 이제 디펜던스겠죠? 아이언 피스트 맞아요. 아이언 피스트가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처음에는 데어데블로 시작을 해서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디펜던스라고 있는데 이걸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고 이제 마블에서도 계속 MCU 확장시키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넷플릭스에서 확인 가능했었던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퍼니셔, 디펜던스, 아이언 피스트가 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데어데블은 원래는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제 이 장님 변호사 얘기인데 데어데블은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못 만들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어떻게 할지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끝난 건가 했는데 데어데블이 그 스파이더맨 마지막 영화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마지막 영화에 잠깐 이제 비추면서 이제 데어데블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는 그런 예고 아닌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CU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제 MCU가 너무 확장이 되면서 드라마까지 이제 손을 댔잖아요, 마블에서. 그래서 드라마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내용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마블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마블을 좋아하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미국에서 스타워즈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성 팬들도 많고 워낙에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고 우주에 대한 얘기고 확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타워즈에 되게 소위 말하면 약간 환장을 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관련된 걸로 이제 스타워즈랑 양대 산맥으로 스타트rek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rek은 이제 티빙의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스타워즈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워즈는 사실 영화만 좀 보고 다 안 봤어요. 제 취향은 딱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달로리안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만달로리안이 이제 스타워즈 전 얘기인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베이비 요다가 나와요. 베이비 요다는 아니고 그로그라는 앤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만달로리안이 굉장히 잘 돼서 이제 스타워즈 컨텐츠들을 더 이제 물심 양면으로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래도 그럴 계획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스타워즈의 아소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또 뭐 제다이였던 기사인 뭐 아소카 타노가 뭐 스론 대제독을 찾아가서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어둠의 무리에 맞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스타워즈에 관심은 딱히 없기 때문에 보진 않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워즈를 안 봐도 만달로리안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스타워즈에 빠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타워즈 카테고리에는 이제 스타워즈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너무 유명하죠. 뭐 디즈니 플러스엔 다 유명한 거밖에 없습니다. 다 그러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제가 느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확실하게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되겠죠? 이쪽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사진도 너무나도 잘 뽑아내고, 동물들의 다큐멘터리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동물과 자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카테고리가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안에서도 과학이랑 혁신 콘텐츠들, 뭐 우주 관련 얘기들,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뭐 미지의 세계로 막 이렇게 해서 뭐 땅끝 레스토랑, 뭐 하늘에서 본 유럽, 뭐 베어 그릴스, 뭐 이런 컨텐츠들도 많고요. 컬렉션이 또 따로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총 5개, 뭐 수의사와 동물과 자연, 우주 탐험, 상어, 세계 탐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 나는 뭐 365일 다큐멘터리만 봐도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아직 제가 뭘 보진 않았어요. 아직 뭘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신기한 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안에서도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은 불빛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거는 안네 프랑크, 아시죠? 안네 프랑크의 일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네 프랑크의 비밀 별채 저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하에 네덜란드에서 안네 가족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을 구하려 했던 미프 히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안네 프랑크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의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안에서도 드라마는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는 보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 카테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이제 방송사 중에서 ABC가 있거든요. MBC처럼 ABC라는 방송사가 있는데, ABC 드라마가 아마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연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볼 게 많아요. 뭐 넷플릭스만큼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뭐 활용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만큼의 뭐 드라마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든지, 뭐 영화가 너무 많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아직 뭐 들어오는 중이겠죠? 열심히. 넷플릭스는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으니까. 하여튼 여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진성 팬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즈 혹시 아실까요? 아호스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라이언 머피 혹시 아실까요? 라이언 머피가 제작을 했는데,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가 있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의 스핀오프인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즈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는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는지 아직도 남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는 이제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즌 11개 나왔어요. 11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 2023년도에도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디플에 풀린 거는 시즌 11까지 풀렸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즌별로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다른 호러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별로 이제 부제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즌 1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시즌 1이 뭐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마녀 얘기인가? 하여튼 공포 관련 얘기인데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게 막 나 무서워서 하나도 못 보겠다. 이게 아니라, 잠깐, 제가 좀 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쟤 분명 저거 할 텐데, 이런 서스펜스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내용이랑 주제는 다 다른데 주인공들이 조금씩 비슷합니다. 주인공들이 조금씩 비슷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도 나왔었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는 진성 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디플 스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의 스피노프인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즈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 스크림 퀸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피노프까지는 아니고 이제 라이언 머피가 이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만든 드라마예요. 코미디랑 호러 장르를 혼합한 앤솔로지 시리즈이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 다루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 스타 코너에 또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레이 아나토미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는 메르디스 그레이라는 의사, 인턴부터 레지던트? 이제 전문의, 이런 과정의 1대1을 싹 보여주는데, 이제 환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서 사랑 얘기, 관계 얘기,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9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그레이 아나토미는 이제 아주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안 나옵니다. 원래는 메르디스 그레이가 주인공인데 쭉 주인공이었어요. 19까지. 근데 아마 이제 20부터는 주인공이 싹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체가 돼서 메르디스 그레이가 이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디스 그레이, 그레이 아나토미의 스피노프인 스테이션 19. 이제 이거는 응급 구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예요. 그 스피노프도 있고 이제 911이라는 또 이제 구급 뭐야 이 사람들 불도 끄던데 소방관인가? 이 사람들이 뭘까요? 911 이거는 이제 18년도부터 시작한 시리즈고요. 지금은 시즌 6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경찰관, 소방대원, 구급대원, 911 콜센터 교환원 이렇게 여러 이제 그런 이제 위험한 일들이 있거나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되는 인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911 콜센터 교환원이랑 통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거의 스피노프인 911 론스타. 이제 미국은 이게 아마 텍사스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걸 다 못했는데 이제 뭐 모던 패밀리 혹시 아실까요? 시트콤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그것도 올라가 있고요. 이제 위기의 주부들, This is Us 뭐 이런 것들, 뭐 미국 드라마들도 올라가 있고 일본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일본 컨텐츠들을 이제 스타 오리지널이라고 또 따로 만드나 봐요. 디즈니에서. 디즈니가 저는 조금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하여튼 뭐 내일 나는 누군가의 여자친구 뭐 이런 일본 드라마도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소년탐정 김전일 드라마도 있고 계절이 없는 거리 이거는 1편을 좀 보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컨텐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볼 게 많다고는 사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뭐 도쿄 리벤저스라든지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니발이라고 이거 일본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일본 드라마가 아닌가? 일본 드라마가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러인데 이제 경찰 뭐 형사 스릴러 이런 건데 이거 되게 재밌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드라마랑 예능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무빙 너무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무빙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한강 뭐 아라문의 검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응답하라 시리즈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도 있고요. 응답하라가 이제 1997, 1988 있는데 1994는 있구나. 그래서 뭐 카지노도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카지노도 있고 뭐 38 사기동대도 있고 악귀도 있어요. 돌싱글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온 마스, 김비서 왜 이럴까, 낭만 닥터 김사부, 도깨비 뭐 이런 뭐 하트 시그널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것들은 꽤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능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자체 예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더 존이라고 유재석 씨랑 이광수 씨랑 소녀시대의 유리 씨가 나오는 예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버텨야 산다. 이거 시즌 2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게 뭐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인데 가상 공간을 만들고 어떤 조건을 줘서 거기서 이제 버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봐보니까. 그리고 뭐 영화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포츠물도 꽤나 있습니다. 스포츠물도 꽤나 있고요. 지금 몇 분이 됐죠? 녹음 시작한 지 벌써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이제 내가 준비해온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재밌게 본 것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다는 안 가져왔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 요 근래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것들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건 픽사의 메이의 새빨간 비밀입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 혹시 다 보셨을까요? 이게 아마 2022년도에 개봉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말씀드릴게요. 엄마의 착한 딸 아니면 미운 13살 디즈니와 픽사가 선보이는 메이의 새빨간 비밀 주인공 메이는 똑부러지면서도 엉뚱한 매력이 있는 사춘기 소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느라 요즘 고민이 많다. 보호인지 감시인지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엄마 밍 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관심사, 인간관계, 신체 등 그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 근데 이 와중에 흥분하면 거대한 레서 판다로 변신하는 비밀까지 떠안게 되다니. 세상의 모든 것에 흥분해도 모자랄 이 나이에 어떻게 흥분하지 말란 건지 거참 사춘기 쉽지 않네. 연출은 픽사 단편 바오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도미시 감독이, 제작은 린지 콜린스가 맡았다.
이거예요. 내용은 이거고요. 2022년도에 나왔고 러닝타임은 1시간 40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13살 여자아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3살인데 이제 사춘기에 한참 더 접어들 나이죠. 뭐 중1 정도 된 나이니까. 근데 이제 얘네 가문에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레서 판다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레서 판다로 변신한다고 해서 조그만 레서 판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큰, 그러니까 불금 크기의 레서 판다가 돼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레서 판다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요. 이제 여자 아이들 4명이에요. 이제 이 여자 주인공 밍이 아니라 메이의 친구들이 이제 3명인데 얘네 넷이서 이제 단짝이에요. 넷의 특징도 뚜렷해요. 넷의 특징도 뚜렷하고, 근데 넷이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어요. 이제 포타운이라고 아이돌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돌들도 나오고요. 드라마에, 아니 영화에 그 아이돌이 부른 노래도 사운드 트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동양인이 주인공인 거예요. 동양인이. 그래서 동양인의 사상,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같은 동양권에 동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 속해 있다고. 뭐 동아시아 하면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인데 셋이 문화가 똑같진 않죠. 문화가 다 다르고 이제 정서도 다 다른데 셋이서 공감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민자 가족이라면은 이민자 가족의 아시아 가족의 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보면은 꽤나 공감을 할 만합니다. 엄마가 엄청나게 극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극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극성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맘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아이돌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능해요. 중고등학생 때 아이돌들 한 번씩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열광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엄마와 본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엄마랑 이제 완전히 이제 투닥투닥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하라면 그냥 하고, 싫어도 머리가 딱히 크진 않았으니까 반항을 해봤죠. 뭐 얼마나 반항을 하겠어요, 초딩들이. 뭐 요즘 초딩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엄마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와중에 레서 판다로 변신을 하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지면서 아주 재미나게 가족적인 내용도 나오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적절히 아이돌들도 나오면서 눈과 귀를 아주 재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OST가 하나 있는데요. Nobody Like You, 포타운의 Nobody Like You. 이건 이제 메이의 새빨간 비밀 사운드 트랙이나 OST로 검색을 하시면은 Nobody Like You가 아마 맨 첫 번째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딱 어떤 감성이냐면요. 엔싱크 아실까요?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 그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과 BTS처럼 그런 감성이 아니라 약간의 그 엔싱크적인 그런 팝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재밌게 본 거는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이거 참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건 드라마인데요.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이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이거는 이제 셀레나 고베즈 다 아시겠죠? 스티브 마틴 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틴 쇼트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그 희극인 배우 뭐 각본가 뭐 이런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익숙진 않고요. 스티브 마틴 분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분을 처음 안 거는 신부의 아버지 12명의 왼수들로 알게 됐는데 아마 저보다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핑크팬더로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티브 마틴이랑 마틴 쇼트, 셀레나 고메즈 이렇게 3명이 주인공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범인은 우리가 잡는다.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범인을 쫓는 아마추어 탐정 3인방의 코믹 수사극. 공통점이라곤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는 것, 그리고 범죄 실화에 푹 빠져있다는 것밖에 없는 찰스 올리버 메이블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수상한 용의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 진짜 범인은 누굴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범죄를 이 셋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냥 뭐 그런 그쪽에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범죄 실화에 빠져 있는 분들인 거예요, 셋이.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당 30분이 조금 넘습니다. 40분 조금 안 되고요. 35분 넘어가고 뭐 32분, 37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쑥쑥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이랑 시즌 2는 에피소드가 각각에 10편씩 나와 있고요. 시즌 3는 7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루에 날 잡고 보면 하루에 스르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 정말 10,000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리어스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수사물은 좋아하는데 너무 진지한 거에 질렸다. 왜냐면 대부분의 수사물들은 진지하니까 그런 거에 조금 질렸다. 그냥 가볍게 보고 싶은데 그냥 수사물 좀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딱입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이거 정말 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하루 뭐 추석이었나 뭐 언제였나 하루 날 잡아가지고 시즌 1을 싹 봤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보실만 하고요. 연기도 다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 시즌 3에는 제가 알기로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릴 스트립이 쭉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편적으로 한 번 나오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시즌 3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재밌으니까 이것도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아끼는 중이에요. 지금 말하고 싶은 드라마는 아직 아끼는 중이라서 다 보진 않았습니다. 바로 에보 초등학교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혹시 모던 패밀리 보신 분들 계실까요? 모던 패밀리가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 페이크 다큐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저는 에보 초등학교 보고서 되게 모던 패밀리 같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제작을 같은 사람이 했을까?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시트콤이에요. 시트콤이어서 지금 시즌 2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시즌 1은 이제 시트콤이기 때문에 20분 남짓합니다. 20분, 23분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즌 1은 지금 13화까지 나와 있고 시즌 1이 잘 돼가지고 시즌 2는 확 늘었어요. 에피소드 수가 2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필라델피아의 열악한 공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헌신적인 교사들과 그렇지 못한 교장의 정신없는 일상을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 시트콤.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능력 아래 언제나 인력난과 재정난에 쪼들리는 에봇이지만 학생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미국도 이제 주마다 특색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선생님들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가 크면서 느꼈을 때 선생님들은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도 많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아니야, 나 때부터 조금 아니긴 했어, 그런 느낌이. 근데 확실히 뭐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이제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뭐 존경을 할 만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뭐 지금도 똑같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있어야 선생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미국은 그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저 사람들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돈 못 버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 뭐 이런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너무 일들도 많고 말도 많고 뭐 해결은 안 되고 있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버 초등학교는 이제 필라델피아 그 공교육이에요. 공립인 거죠, 공립. 그래서 선생님들의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이 에미상도 수상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을 조금 봤었어요. 파일럿 봤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재밌고, 시트콤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교장 선생님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좀 제정신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출연진들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한 명 빼고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저는 조금 아끼고 있어요. 왜냐면 시트콤은 틀어놓으면 스르륵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중이고요.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즌2가 이제 22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23년도니까 시즌3 하고 있겠네요. 아마 캔슬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버전의 모던 패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작품들 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강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무빙처럼 이제 오리지널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빙이 이제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무빙이 이제 끝난 것 같고, 한강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에피소드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는 한국 드라마인데, 지금은 에피소드 2개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한 화씩 푼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출연은 권상우 씨랑 김희원 씨, 이상희 씨, 최무성 씨, 성동일 씨, 박호산 씨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된 거고, 내용은 팀 한강 경찰대 한강을 지키다. 늦은 시각 구조 작업을 마치고 지구들을 복귀하던 두지는 경찰의 눈을 피해 좌초된 유람선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기석을 발견한다. 어딘가 수상함을 느낀 두지는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한강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의 끝엔 기석과 경인 리버 크루즈, 그리고 한때 가족과도 같았던 백철이 서 있는데, 과연 두진을 필두로 한 팀 한강경찰대는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강과 시민들을 지키고 이들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석은 이들 눈을 피해 한강을 뜻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강을 지키는 팀 한강경찰대의 시원하고 짜릿한 활약이 펼쳐진다. 내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너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한강경찰서의 얘기인 거죠. 경찰서라고 하기엔 그렇고, 팀 한강에 이제 뭐 거기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를 하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성동일 씨 연기하는 것도 너무 제 취향이고요. 김희원 씨도 너무, 뭐 무빙에도 나왔잖아요. 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권상우 씨, 저 어렸을 때 권상우 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천국의 계단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기대가 정말 너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8일 날 시즌 4가 나오는 카다시안 패밀리, 이것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 12월 21일 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퍼시 잭슨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데미가드의 얘기인데 이제 제우스의 아들인 거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나?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그래서 퍼시 잭슨은 원래 이제 미국 소설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도 나오고, 퍼시 잭슨, 이게 판타지 소설 시리즈라고 합니다. 릭 라이어던이 집필을 했고요. 이제 아이들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에 소년을 주인공으로 해서 판타지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히트를 거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고요. 이게 영화로 나왔었죠. 처음에 영화로 나왔었습니다. 퍼시 잭슨과 뭐였냐, 번개도둑이로 알고 있는데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2010년도에 나온 거죠. 이게 이제 2까지 나옵니다. 2까지 이제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 2013년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영화로 나왔다가 영화가 그렇게까지 데이트는 아니었나 봐요. 저한테는 아주 데이트였는데, 왜냐면 그리스 신들도 나오고 올림푸스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판타지적인 뭐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퍼시 잭슨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제 이게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 그 원작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3년 11월 20일 날 드라마 8부작으로 공개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도 다 새롭게 바꿔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스범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6년에 영화로 한번 나왔었어요. 잭 블랙이 주연으로 한 영화로 나왔었는데, 구스범스는 이제 어린이 공포소설 시리즈,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공포소설 시리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구스범스 책을 보고 지나간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스범스가 어린이 공포 소설 시리즈였는데 이거를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만들어서 10월 13일 금요일 날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구스범스가 사실 뭐 구스범스나 뭐 퍼시 잭슨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린이들 타깃으로 한 소설의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보기에는 유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무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해리포터 뭐 판타지물을 좋아합니다. 판타지물을 좋아하고 뭐 저번에 로판에 대해서 아주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판타지물을 참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30대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 기대하고 막 엄청나게 기다리고 막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녹음 시간이 49분째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봐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국가서 이거고, 무빙도 저번에 계속 얘기했고, 한강도 저번에 얘기를 했고,
디즈니에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 나도 근데 아직 안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추천을 해드릴까? 아니, 내가 보고 싶은 거.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아바타도 들어가 있어요. 아바타 1이 저 중학생 때 개봉했거든요. 저 중학생 때 이것도 길었어. 이것도 2시간 43분이었거든요. 이걸 영화관에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봤어요. 2번을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리고 TV에서 해줄 때마다 열심히 봤는데 이제 물의 길이 정말 십몇 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2009년인데 2022년도에 2편이 나왔으니까 이건 3시간 15분짜리인데 제가 이거를 영화관 가서 2번이나 봤습니다. 한 번 3D, IMAX를 봤나? IMAX 3D를 보고, 한 번은 언니랑 같이 컴포트관에 가서 봤는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거나 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관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앉아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거든요. 저희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는데 영화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물의 길 디즈니 플러스에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게 아바타도 저는 한종족인 줄 알았는데 종족마다 이제 물을 다루는 종족, 불을 다루는 종족, 뭐 다음 편은 불의 종족들의 얘기가 나올 거라는 썰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의 종족이랑 그 약간 1편에서 나온 아바타들은 산 타고 막 그냥 땅바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김새가 좀 달라요. 물의 종족들은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꼬리도 조금 두껍고 약간 그러니까 납작하고요. 손도 되게 크고 막 팔뚝도 되게 두껍고 막 그래요. 헤엄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1편의 아바타의 모습들과 2편의 아바타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색감도 너무나도 좋고요. 물의 생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게 잠시만요. 한번 끊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아바타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이 편집 프로그램을 53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3분이 되면은 다시 이제 녹음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아바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바타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광고도 전혀 아니고요. 두서가 없는 거 보면은 광고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패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워낙에 두서가 없이 말을 하는 편이라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저의 일상,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브이로그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이로그 영상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취업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기도 했고 딱히 뭘 한 게 없어서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일이 조금 뭐라 하지? 고된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손이 이것저것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브이로그 편집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취직을 한 라이프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브이로그도 이제 차근차근 다시 준비를 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아예 브이로그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 그냥 당분간은 브이로그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 올라가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하는 게 막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면접 보러 다니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막 수정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 보고 있는 거,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런치의 여왕. 일본 드라마 런치의 여왕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제 로판 웹툰, 결혼 장사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그 런치의 여왕이라든지 결혼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을까요? 저는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OTT 소개하는 것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나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래서 뭐 좋은 아침, 아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또 비염이 좀 괜찮아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비염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괜찮네요. 강아지도 안 짖고. 그래서 그냥 편집 없이 쭈르륵 갈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근데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목이 좀 부은 건지 좀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녹음할 때도 조금 아팠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들 건강 조심하게, 조심하게? 조심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조금 심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가을 날씨가 될 거라고 예보에서는 말을 했는데, 진짜 가을 날씨가 될지 아니면 다시 더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제 추석도 있는데,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일교차니까 뭐 간단하게 걸칠 거 들고 다니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오후, 좋은 밤, 좋은 저녁, 좋은 새벽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